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정보 탐구를 돕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저희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주제죠. 협업 디자인 툴의 절대 강자 피그마의 IPO 소식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피그마. 요즘 정말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 초기 공모 희망가가 원래 25달러에서 28달러 사이였는데 이게 최근에 30달러에서 32달러로 올라갔어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거겠죠. 그렇죠. 공모가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탄탄하다는 반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그마가 가진 기회는 뭔지 또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지 위험 요인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사실 피그마 대단하긴 하죠. 디자인 협업 툴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맞아요.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거의 피그마 없이는 일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재무적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잖아요. 이게 참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특히나 또 AI 통합 잠재력,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네, AI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부터 짚어볼까요? 피그마의 시장 지배력, 이거 정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UIX 디자인 분야에서는 경쟁자가 딱히 떠오르지 않을 정도니까요. 포춘 500대 기업의 95%가 사용한다. 이 수치 하나만 봐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또 다른 툴로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전환 비용을 짐작하게 하죠. 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걸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데이터도 다 쌓여 있고 협업 방식도 익숙해졌고. 재무 상태도 아주 탄탄해 보여요. 2025년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나 성장했고요. 46%면 정말 높은 성장률이네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이게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최상위권 아닐까요? 90%면 정말 대단한 수치죠. 그만큼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높다는 뜻도 되고요. 파는 데들은 비용이 아주 적다는 거니까. 게다가 최근 분기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어요. 영업이익이 약 4천만 달러, 순이익은 4,490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고요. 그동안은 계속 적자였나요? 네, 성장성에 집중 투자하느라 적자였는데 이제 수익성까지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어도비로부터 받은 위약금 있잖아요. 그 인수 무산되면서 받은 10억 달러? 네네. 네, 그 10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재정적인 안정성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현금 실탄이 두둑해진 셈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AI, 덴모드라던가 피그마 메이크 같은 새로운 AI 기능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잖아요. 네, 저도 그 기능들 발표하는 거 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개발자랑 디자이너 협업을 더 매끄럽게 해주는 기능들이었죠. 맞아요. 이런 AI 기능들이 앞으로 앱 시장의 성장을 더 가속화시킬 거고 그 중심에 피그마라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커뮤니티 반응도 정말 뜨겁습니다. 레딧이나 한국 커뮤니티들 봐도 다들 초기 주가 상승, 이른바 팝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하고요. AI 관련 기대감도 엄청나고요. 네, 확실히 기대감은 높은 것 같아요. 공모가 상향 조정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긴 한데 어도비 인수가 무산된 게 오히려 피그마의 경쟁력을 더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시각도 있군요. 규제 당국이 반대할 만큼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줬다. 이런 해석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다 하고 보여준 셈이니까요. 확실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긍정적인 측면들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또 투자 관점에서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이제 그 반대편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어떤 점들을 좀 우려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건 역시나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가 상단이 32달러인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이 무려 1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0조 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거든요. 188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네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현금 흐름 할인, 그러니까 DCF 분석을 해보니까 주당 내재 가치가 한 18.50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공모가랑 차이가 꽤 큰데요.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죠.
물론 지금 시장 분위기가 AI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걸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인 주가 매출 비율 PS나 주가 수익 비율 PE 기준으로 봐도 고평가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AI 프리미엄을 얼마나 인정해줘야 할지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95%라는 포춘 500대 기업 점유율, 이게 양날의 검일 수도 있어요. 아, 그게 왜죠? 엄청난 성과 아닌가요? 성과인 건 맞는데 뒤집어 보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대기업 고객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뜻도 되거든요.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하, 성장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성장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기존 고객들한테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거나, 즉 고객당 평균 매출 RPU를 높이거나, 아니면 아예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직군, 마케터나 기획자 같은 사람들까지 사용자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AI. 아까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가 위험 요인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AI가 디자인 업무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UX팀 규모를 좀 줄여도 되겠는데? 혹은 예전처럼 많은 유료 라이선스가 필요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AI 때문에 오히려 유료 사용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그마의 주수익 모델이 구독 기반인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AI 기술 개발하려면 연구 개발, R&D 비용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계속해야 하니까요. 네. 근데 만약 AI로 인한 사용자 감소가 현실화되면 그 막대한 R&D 비용 투입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요. AI가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군요. 양면성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IPO 자체에 내재된 위험 요인들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IPO 자체의 위험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바로 락업 해제 물량입니다. 아, 락업 해제. 상장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초기 투자자들이나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보통 상장 후 6개월 정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묶여있던 주식들이 시장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그마의 경우 이때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이번 IPO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의 거의 3배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3배요. 와, 엄청난 물량이네요. 그렇죠.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만약 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주가에는 당연히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IPO 물량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기존 주주들이 자기 주식을 파는 거, 즉 구주 매출이라는 점이에요. 전체 국모 주식 중에서 약 2,450만 주가 구주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구주 매출 비중이 꽤 높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자들이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현금화에 나서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거죠.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부자들의 매도 시그널로 볼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번 피그마 IPO가 경매 방식, 즉 더치 옥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방식은 공모가를 시장 수요에 맞춰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장 첫날에 주가가 막 2~3배씩 뛰는 소위 따상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럼 초반에 막 급등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이미 높은 가격에 시초가가 형성될 수 있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FOMO, Fear of Missing Out을 느낄 필요는 없겠지만요. 과거에 AIRO나 리비안, RIBN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엄청 뜨거웠다가 나중에 조정받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단고 투자에는 좀 더 신중해야겠네요. 또 다른 우려사항은 없나요? 자잘한 것들로는 피그마가 재무제표상 비트코인 ETF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있고요. 아, 비트코인 ETF도 가지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CEO인 딜런 필드가 슈퍼 의결권, 그러니까 차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경영권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게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견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피그마는 뭐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시장 지위, 또 성장성, 특히 AI 기술 통합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정말 뜨겁고요. 네. 긍정적인 면만 보면 정말 탐나는 기업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지속성에 대한 의문, 또 말씀드린 락업 해제 같은 IPO 고유의 위험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단기적인 주가 급등락을 이용해서 뭔가 수익을 내려는 매매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상장하고 나서 한 몇 분기 정도는 실적 발표되는 걸 좀 지켜보고 또 락업 해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이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와 위험 요인들 사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기간에 따라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를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피그마 IPO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과연 피그마의 이 높은 기업 가치가 AI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진 시장과 또 경쟁 심화라는 현실적인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참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본 분석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죠. 모든 투자 결정은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정보 중에는 AI에 의해서 생성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상 사실관계나 어떤 해석에 있어서 오류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